자, 91번. 삼각형 ABC의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ABC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뭐야?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바로 쓰자. 뭐해? 등차니까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끝의 항의 합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내각의 크기 ABC에 대하여 뭐 해주세요? sin A, sin B, sin C가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 이번엔 뭐야? 등비 중앙 써주면 된다. 맞죠? 그래서 가운데 항의 제곱 뭐야? sin B의 제곱는 sin A와 sin C의 곱과 같습니다. 자, 그때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요? 얘들아.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삼각형의 모양이다. 그치? 기억나? 삼각형 모양 결정 어떻게 했었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변형. 그래서 변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서 그 변에 대한 내용을 뭐 인수분해 혹은 곱셈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뭔가 마무리를 지었었잖아. 바꿔줘야 되겠다. 그렇지. 사인 B가 뭐예요? 2R분의 B. 그래서 제곱이니까 4R제곱분의 B제곱. 얘는 뭐예요? 2R분의 A, 2R분의 C. 그러니까 샥샥샥 약분하고 나면 남는 게 결국은 B제곱은 AC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이 두 식을 보면서 삼각형 모양을 판단을 하러 가야 된다고. 맞나요? 자, 요거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일단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결국은 연립이잖아. 연립의 제일 단순한 방법은 뭐다? 문자 하나 줄이기. 그죠? 그래서 나는 일단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식을 B제곱은의 형태로 바꾸고 싶었어.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했습니다. 4는 좀 이따 지울게요. 그래서 A 플러스 C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그 4를 양변에 나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야? 우변끼리 같다라고 해보자. 그럼 뭐야? AC와 A 플러스 C의 제곱 나누기 4가 같다. 그럼 넘어가면은 4AC. 우변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C. 우변으로 넘어오면은 뭐야? A 마이너스 C의 제곱. 그게 다 사라졌으니까 0이죠. A와 C는 동일합니다. 말았나요? 말았나요는 뭐야? 뭔 소리야? 알았나요? 자, 그런데 그래서 답은 A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랬던 사람들 아마 틀렸을 거야. 왜? 확인을 해봐야지. 또는 너희들이 이 연립했음에 따라 연립한 방법에 따라 A는 B 이등변 또는 B는 C 이등변 나왔을 거야. 결국은 A, B, C 다 같은 정삼각형이야. 다시 집어넣어봐. 저기도 넣어도 되고 가까워서 난 여기 넣었어. A 대신에 C 또는 C 대신에 A를 넣어봐. A도 B도 같아져. 그래서 A, B, C가 같은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끝! 여기까지. 자, 정리할 것은 얼른 정리해 주세요. 가자. 다음 중 길이가 5분의 3의 전체 몇은? 6제곱. 6제곱인 선분을 찾아주세요. 근데 생김새가 전부 다 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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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 맞죠? OB를 구해주자. 그럼 뭐 해야 돼? 좌표평면상에서 B의 좌표를 구해주기만 하면 되겠네. B의 좌표가 근데 결국 X좌표만 구하면 길이가 끝나는 거다. 그치? 그럼 B1, B2, B3 얘네들의 뭐를 찾아주세요? X좌표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네. 자, 처음부터 다시 가보자. 일단은 Y좌표는 전부 다 1로 고정시켜놨습니다. Y는 1. 그러고 나서 A1, A2, A3, 점점점 AN에 대해서 OAN 플러스 1 이라는 녀석의 기울기를 OAN의 기울기의 3분의 5배가 되게 잡는데 일단은 뭐야? 얘 X좌표가 3분의 5,1이래. 그럼 기울기는 뭐라는 얘기야? X좌표의 증가량 0,0에서부터 증가했으니까 그냥 X좌표 분의 Y좌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분의 1이니까 뭐야? 역수로 만들어달라는 얘기다. 일종의. 그치? 기울기 얼마? 5분의 3입니다. 그러면 그 녀석에 대해서 몇 배? 3분의 5배를 해달래요.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야? 뭐 좀 그림이 이상한데? 이 기울기가 1이라고? 누가 봐도 A3가 1처럼 보이는데? 잠깐만. X값의 증가량 3분의 5분의 Y값 증가량 1. 5분의 3 맞는데? 맞나봐요.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나봐요. 자, 그래서 OA2 얘가 뭐야? 기울기가 1이다. 근데 방금 얘기해봐서 알지. 그지? 결국은 Y좌표 항상 1일 거 아니야. 그럼 분의 1로 가주면은 X좌표는 이 기울기의
역수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1분의 1에 콤마 1.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번에 요놈의 기울기로 가보자. 요놈의 기울기 뭐야? 얘를 3분의 5배. 얘를 3분의 5배. 그러면 A3의 좌표는 얼마야? 5분의 3, 1. 이런 식으로 쭉 간다, 그치? 그럼 이제 찾았냐, 규칙성? 뭐? 기울기가 5분의 3에서부터 출발해서 3분의 5배, 3분의 5배, 3분의 5배, 3분의 5배 하다 보면 X좌표는 결국 3분의 5에서 출발해서 5분의 3배, 5분의 3배, 5분의 3배, 5분의 3배 하면 되겠지. 그 X좌표가 곧 BX의 X좌표 아니야? BN의 X좌표 아니야? 가자. 그러면 끝났네. 아하. 노란색 보자. 따라서 BN을 다시 한번 늘어나 보면 X좌표들 처음에 3분의 5였어. 두 번째는 1이 됐어. 세 번째는 5분의 3이 됩니다. 맞죠? 그런 식으로 규칙성이 보인다. 아하. BN의 일반항을 구하자. 얘는 약간 늘어놓는 느낌이었고 얘는 이제 BN의 일반항처럼 가보자. 뭐야? 5분의 3씩 계속 곱해지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첫째 항 얼마? 3분의. 근데 이 BN의 X좌표 그 자체가 BN이라고 하면 안 되네 사실. BN의 X좌표 이거 자체가 뭐야? 뭐다? OBN과 같은 길이다. 그치? 끝! 따라서 5분의 3의 전체 6승을 찾아주세요. 이거씩 다시 한번 정리할까? 5분의 3의 몇 승이야? n-2승이죠. 그래서 5분의 3의 6승이 되려면은 n은 8이어야 됩니다.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나오겠죠. 알았죠? 스스로 규칙성 찾고 그 규칙성을 가지고 어떤 구하라고 하는 그 특정 값 구하고 끝!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어디? 등비수열 마무리하러 갈 겁니다. 자, 참고로 다른 반도 똑같이 진도 나갔어. 어디로 갈 거냐면 오늘은 수열회합 안 넘어갑니다. 그냥 남아있는 등비수열 그냥 마무리만 짓고 끝날 거예요. 근데 뭐 미리 얘기를 좀 하자면 오늘은 살짝 힘 빠지는 단원. 뭐냐면 배우는 내용이 졸라기 쉽다. 이건 아니야. 내용은 생각보다 어려워. 어디 할 거냐면 저 뒤에 유형 몇 번이야? 23번 원리 합계 요거 하나 할 거예요. 너 안 배웠었잖아. 그치? 기억나? 우리 수원 처음에 할 때. 아, 너 수원 했었나? 아, 나랑 안 했구나. 그때 누가 했지? 시윤인가? 아무튼 원리 합계 요쪽 파트는 학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도 아니야. 그냥 만약에 나왔다 치면 딱 한 문제. 수능의 원리 합계가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고요. 모의고사에서는 그래서 고3이 되면 안 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걸 위해서 오늘 하루를 써야 돼. 그런 의미에서 힘이 좀 많이 빠진다. 생각보다 내용은 어려워. 근데 한 번만 딱 너희들이 깨우치고 나면 사실은 되게 쉬워지거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시험에 막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뭐 살짝 배울 때는 겁나 힘들어. 이게 뭔 소리야 싶은데 시험으로 치면은 뭐 생각보다 비주류. 그렇다고 해서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야. 나오면 맞춰줘야 된다. 알았지? 쉽게 가르쳐 줄 테니까. 자, 아무튼 원리 합계 오늘 요거 하나 하고 마무리 지어 봅시다. 교재는 일단 어디를 펴도 되냐면 뭐 152페이지를 펴도 되는데 저기 앞에 146페이지 75번 문제를 펼쳐놔도 됩니다. 요거 먼저 하고 갈 거거든요. 자, 일단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가자. 자, 결국 이 유형 이름이 뭐야? 원리합계라고 돼 있지. 요 문제를 보면서 대충 뭐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해놨죠. 이 문제를 보면서 너네가 먼저 그냥 원리합계가 뭘까? 그 사전적인 의미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자. 원리합계가 뭐야? 뭘까? 원금과 이자를 더해보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네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 은행에다 집어넣어. 뭐 매년이든 매월이든 이자가 붙겠죠. 그 이자가 계속 붙고 할 거야. 뭐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그때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구해보자 이거야. 지금 너네들 뭐 통장 쓰지? 그지? 그냥 자율일축 공식 말고 적금 통장 들지? 뭐 세뱃돈 같은 거 넣어놓는 통장이 있을 거 아니야 보통.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원리합계를 구해볼 건데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리법,
하나는 복리법. 이건 책이 없을 거야. 자, 필요한 부분들을 써놓으세요. 거기 지금 딱 요 페이지에 보면은 너무 단순한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두 개? 그거밖에 없잖아. 요거 잘 써두세요. 자,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어. 약간 뭐 어디서 단, 복 이란 단어 들어봤냐? 영어나 뭐 수학, 아니 국어 할 때 단수, 복수 들어봤지? 특히 영어. 그지? 그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면 돼. 단리법. 그리고 복리법. 그냥 좀 대충 얘기를 하자면 이자를 단순하게 붙이는 거, 복잡하게 붙이는 거. 알았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단수로 붙는 거, 복수로 붙는 거. 이게 사실은 정확한 거기는 해. 단리법이 일단 뭐고 복리법이 뭐냐면 있잖아. 자, 단리법은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매년이든 매월이든 계속해서 원금에 대한 이자만 줍니다. 10년을 넣어놓든 100년을 넣어놓든 처음에 딱 들어간 돈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럼 그 10,000원에 대한 이자만 매해 똑같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연이율 2%다. 그러면은 10,000원을 넣어놨지. 1년 뒤에는 200원. 2년 뒤에도 또 그냥 플러스 200원. 3년이 지나도 또 플러스 200원. 약간 이런 느낌이라 보면 돼. 알았죠? 그래서 이자를 붙여보자. 어떻게 된다? 처음에 A1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율을 R이라고 하면은 AR만큼의 이자가 붙을 거야. 근데 1년이 또 지나도 또 AR만 주고 1년이 또 지나도 또 AR, 또 AR, 또 AR만 계속 줍니다. 이게 단리법. 그럼 계산을 해주면은 A 플러스 ARM.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쓸 거야. A로 묶어주면은 1 플러스 RM. 요게 단리법. 알았음? 오케이? 그런데 복리법은요. 이자를 매해 똑같이 주긴 주는데 원금이 아니라 매해 줄 때마다 원리합계. 즉, 그 전해에 이자 받았지. 그래서 통장에 얼마 조금 더 늘어났겠지. 첫 해에 붙은 이자 때문에. 그놈에 대해서 또 이자를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계산하기 쉽게 10%라고 해보자. 10,000원을 넣어놨어. 10%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다. 단리법으로 따라가면 1년째는 11,000원이 돼요. 1,000원이 붙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12,000원, 세 번째는 13,000원, 네 번째는 14,000원. 계속해서 그 처음에 넣어놓은 10,000원에 대한 이자 1,000원만 계속 주는 거야. 그런데 복리는 처음에 10,000원 넣어놓으면은 첫 해에 11,000원을 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두 번째 해에는 그 11,000원에 대한 10%, 1,100원을 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돈을 오랫동안 넣어놓으면 넣어놓을수록 돈은 점점 단리법에 비해서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겠죠. 그게 바로 복리야. 자, 근데 지금 내가 든 예시가 10,000원이라서 그렇지 있잖아. 실제로는 복리는 굉장한 차이를 보여. 엄청난 이자를 많이 주게 돼. 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당연한 거고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불어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은행들 있지. 국민은행, 우리은행 같은 그런 1금융권 은행에서는 사실 복리법은 사실은 없어요. 다 단리야. 오케이? 근데 너네들 오늘은 상식 얘기 좀 많이 해줄게. 어차피 해야 되는 내용 자체도 좀 적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1금융권 말고 뭐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한국투자증권 이런 거 있지. 얘들아. 거기에 있는 애들이 보통 리스크가 큰 상품을 많이 내. 근데 그 이유는 아니야. 그럼 좀 더 돌아와서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 아니야, 너네? 은행도 돈을 벌어야 뭔가 굴릴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예금 맡기는 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 걔네들은. 다시 우리가 찾을 거니까, 그치? 그럼 은행은 도대체 뭐, 어떤 구조로 돈을 버는지 그 상식적인 얘기 알고 있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냐? 이 이건원들이구나, 이거. 관심 없지? 경제. 물론 나도 관심 없었어. 자,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가 뭐냐면 있잖아. 은행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맡기든 1억을 맡기든 100만 원을 맡기든 돈을 맡기잖아. 그럼 걔네 입장에서는 일단 돈이 들어온 거야. 물론 다시 돌려줘야겠지만. 근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맡기니까 이 사람 돈을 잠깐 내가 쓰더라도 저 사람이 찾으려고 하면은 이 돈 주고 하면 되잖아. 저 사람 거는 내가 썼지만.
이 사람이 또 맡기니까 이 사람 걸 주면 되거든. 그럼 일단 돈을 뭐 찾고 맡기고 하는 거는 그냥 순환을 시키면 돼. 맞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돈을 벌 수는 없지. 그럼 돈은 어떻게 벌어? 오히려 맡긴 사람들한테 이자를 자꾸 주니까 돈은 계속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돈을 벌어야 주지. 그 버는 구조가 뭐냐면 회사들도 돈을 빌려. 대출을 한다고. 우리한테 맡기는 대출들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파는 대출 상품들도 있겠지만, 그건 이자율이 얼마 안 되고. 돈을 적금으로 맡기는 사람이 많겠냐, 대출을 빌린 사람이 많겠냐. 당연히 맡기는 사람이 몇십 배 많을 거 아니야. 대출은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버는 구조는 회사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개발을 하는데 폴더블 폰을 처음 만들던 시기를 생각해봐. 삼성전자가 돈이 어딨어? 나가지고 그 핸드폰을 갑자기 개발하는 비용을 만들겠니, 그지? 벌었던 돈들은 또 이것저것 막 투자하고 뭐 시설 늘리고 직원 뽑고 하는데 쓸 거 아니야. 그럼 새로운 뭔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돈이 필요하다고 자금이, 그 자금을 은행한테 빌립니다. 그럼 은행은 돈이 어디서 나서? 우리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써서 삼성전자 이런 데다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가 돈을 갚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또 운영을 하고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계속 굴리거든. 자, 그러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같은 1금융권은 탄탄하잖아. 부도날 염려가 거의 없는 회사지. 그러면 그런 데들은 내가 엄청나게 뭔가 상품을 많이 팔고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돈을 맡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단리로 가는데. 아까 말했던 저축은행 같은 데들은 돈을 많이 맡기냐? 아니지. 똑같은 이자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부도날 염려가 적은 국민은행에 맡기지 뭐하러 저축은행에 맡겨. 그렇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비싼 상품, 이율이 비싼 상품을 팔아요. 우리한테 돈 맡겨주세요. 돈 많이 줄게. 그러면서 하는 게 이율 자체가 높기도 하고 일부 복리 상품을 팔아. 광고를 할 때 복리의 마법 하면서 막 계산하는 거 이런 것도 보여주고 하지. 실제로 그런 데서 보통 복리가 좀 있어요. 많지는 않고. 복리만 팔아가지고는 거덜나고 걔들도. 뭐 그런 구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사실 너희들이 복리를 만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좀 상식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어쨌든 그래서 원리 합계에 대한 이자를 주다 보니까 자 간다. 이자 계산해보자. 처음에 A1을 맡겼어. 그럼 이자 어떻게 돼 있겠어? 얘랑 똑같이 붙어 있겠지. 근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또 원금 그대로 남겨놓고 또 이자 붙이고 또 원금 남겨놓고 또 이자 붙이고 해야 되다 보니까 계산을 좀 다르게 합니다. 이 녀석을 1 플러스 R로 묶어. 뭔 소리야. A로 묶어. 그럼 1 플러스 R 남아있겠지. 이게 뭐야?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를 붙일게요. 이거에 대한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여기서 또 1 그대로 원금 남겨놓고 이거에 대한 R배 이자율 붙이고 또 그대로 남겨놓고 이놈 전체에 대한 R배 이자율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가 계산된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겠니 얘들아? 너네들은 지금 이 식만 가지고 체감이 될지 몰라도 엄청난 사실이야. 왜? 얘는 1차 함수고 얘는 지수 함수야. 처음에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 있겠지. 근데 지수는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 알잖아, 너네가. 그지? 아무리 밑이 1보다 크게만 하면 아무리 작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간단 말이야. 그게 복리의 마법. 오케이? 그래서 10년 만기, 뭐 5년 만기 하면서 만기 기간도 보통 줘. 그리고 복리 상품들. 어쨌든 됐죠? 요게 단리법과 복리법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실제로 우리 요 수원을 풀면서 만날 녀석은 뭐다? 등차수열이 아니라 등비수열이야. 지금 등비수열 단원에 활용이 되잖아. 그래서 복리만 만나게 될 겁니다. 실생활에서는 단리. 여기까지 이해됐음?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상식 얘기로 가볼게요. 자, 너희들이 이제 보통 지금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있는 누구? 적금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 볼 건데 너네 이거 알아? 예금과 적금의 차이 아니야? 이것도 상식 얘기. 예금이 뭐고 적금이 뭐야? 자, 잘 모르겠으면 적자가 한자는 무슨 적자일까? 이 정도는 알겠지. 맞아요. 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적 맞아요. 붉을 적 말고. 무슨 적? 진서가? 한자 잘 모르나? 쌀 적. 쌓다. 즉 사람들이 상식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뭐야?
적금은 돈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세뱃돈 받는 거 있잖아. 그거 뭐 매해 매년마다 일정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돈을 넣지. 그게 일종의 적금.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돈 굴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용돈 받는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 받을지 50만 원 받을지 100만 원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 받는다 치자. 근데 평소에 내가 그냥 한 20만 원만 써. 그래서 10만 원 엄마가 주는 용돈이니까 그거 나 그냥 매달 적금할래. 해서 넣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게 대표적인 적금이야. 알았죠? 알았죠? 돈을 쌓아 나가는 거. 알았죠? 자, 그럼 적금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 적금에는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또 있어요. 사실 실제 실생활에는. 보통 이자율은 고정을 시켜주는 상품들도 많이 있지만, 뭐 좀 금액이 이자율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음, 이런 약관을 걸어 놓는 상품들도 많아. 근데 우리가 푸는 거는 이자율을 웬만하면 바꾸지 않고 고정시켜둔다. 즉, 매년, 연이율이 R로 항상 일정한 문제를 다루게 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너네들이 아까 내가 세뱃돈을 예를 들었는데 매해 뭐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또는 1월 달에 돈을 넣는다 치자. 근데 그 금액은 일정한 금액은 아니지. 뭐 다 넣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뭐 난 50만 원만 넣을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다 넣는 사람들은 매해 일정하지 않을 거야. 그런 적금은 자유적금 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런데 뭐 100만 원을 받든 80만 원을 받든 나는 매해 그냥 30만 원 일정하게 매월 2월 달에 넣을래, 매년.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치? 그런 사람들은 매년 30만 원씩 일정한 금액을 넣는 정기적금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다루는 거는 뭐다?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다루는데 거의 90% 문제들은 뭐다? 매년 일정한 금액을 넣는 상품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물론 중난도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면은 넣는 금액도 바뀔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알았지? 우리가 풀고 있는 이 교재에도 한 문제는 있다. 금액이 바뀌는 거. 그래서 저 두 개가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자, 가보자. 1년이 있어. 1년째 초가 있어. 그 다음에 2년째 초가 있어요. 3년째 초가 있습니다. 돈을 계속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넣는다? 뭐 10년, 15년. N년 넣는다라고 해보자. 그럼 N년 초에 돈을 넣었어. 자, 다시 한번 매년 얼마씩 넣었다? 금액은 보통 웬만하면 줄 겁니다. 매달 또는 매년 100만 원씩 저금하는 적금에 가입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매해 넣는 금액이 AAAAAA로 일정하다고 쳐보자. 알았죠? 자, 그때 질문이 나옵니다. 뭐요? N년째 말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봐요. 알았음? 오케이? 자,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자. 또 상식 얘기 하나만 해보자.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상식인데 한 번 너희들이 머릿속에 잘 생각해봐. 이율이 R로 똑같은 통장들이 있어. 자, 어느 한 사람은 예를 들어 명호는 한 통장을 만들어서 매년 초마다 A1씩 일정하게 계속 그 통장에 돈을 넣고 이자는 복리로 받을 거야. 알았어? 두 번째, 진석이는 첫 해 통장을 만들어서 똑같은 이율에 통장을 만들어서 A1을 넣었어. 두 번째 해에는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는데 이율이 똑같아. 거기다 A1을 또 넣어. 세 번째 해는 또 새 통장에 A1을 넣어. 네 번째에는 또 새 통장에 A를 넣어. 오케이? 그렇게 계속 가만히 넣어둘 거야. 그때 명호가 받는 돈과 진성이가 받는 돈은 똑같은 기간에 넣었다면 그 금액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 다를까, 명호야? 다를 것 같아? 그러면 누가 클 것 같아? 한 통장, 계속 새로운 통장. 한 통장이 클 것 같아? 이자율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잘 봐. 마치 실제로는 한 통장에 넣었지만 전부 다 다른 통장에 넣은 것처럼 계산해서 잘 봐. 잘 가는 뭐야? 잘 봐. 마지막에 넣은 돈 이자가 붙을 거예요.
원금 1 이자 R배만큼 한 해가 흘렀으니 1승이 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자를 계속 붙일 거야. 그러면 처음 넣은 돈은 이자가 어떻게 돼 있을까? A 어디 갔냐? A1에 대해서 이자가 몇 번 붙어 있을까? 자, 1년 초에서 N년 말까지 몇 년이 흘렀어? N-1년 아니다. N 플러스 1년이야. 뭔 개소리야. N년이야, N년. N-1이 아니라 N년이 흘렀어. 자, 그것들을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마치 뭐처럼 계산했어? 처음 통장 넣어서 이자 받은 거. 두 번째 통장에 넣어서 이자 받은 거. 마지막 통장, n번째 통장에 넣어서 이자 받은 걸 다 더하는 게 실제로 한 통장에 넣은 것처럼, 아니, 한 통장에 넣은 건데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합이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답이야. 일단 여기까지 흐름은 잡겠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얘기할까? 뭐냐면, 아니, 선생, N년이고 1년인데 왜 N년이 흘러요? N-1년 아니야? 근데 그거는 N년 초와 1년 초를 비교하면 N-1년이 흐르는 게 맞아. 근데 N년 말은 N년 초는 N년에 1월 1일 0시 0분 0초를 얘기를 하는 거고 N년 말은 N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999999999초. 그럼 실제로는 그냥 N 플러스 1년 초야. 시기상으로는 1년 더 흐른 거야. N 플러스 1년 초야. 그래서 N년이 흐른 게 맞습니다. 알았죠? 근데 굳이 선생 왜 N년 말이라고 불러요? N 플러스 1년 초라고 안 하고. 그 이유는 초면은 돈을 넣어야 되잖아. 그지? 초면은 돈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N 플러스 1년 초면. 근데 N년 말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상으로는 1년이 흘렀지만 돈은 넣기 직전에 이자만 받아서 뺄 거야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A1은 안 넣고 빼려고 이자만 받고 빼려고 이런 시기로 이런 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거니까 실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간다. 그럼 이제 뭐야? 요 합을 구해보자. 그 합이 뭐야, 얘들아? 그 합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지금 내가 중간중간 안 썼지만 결국은 등비술의 합이겠지. 그 앞에 넣은 거는 1 플러스 R의 제곱일 거 아니야. 3승일 거고 4승일 거고 N승까지 가고 있잖아. 아, 공비 얼마네? 1 플러스 R. 공비가 1 플러스 R이야.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라고 하면 1 사라져서 R분의. 알았지? 여기는 R분의로 쓸게. 뭐다? 첫째야. 얘죠? A 곱하기 1 플러스 R. 공비 얼마라고? 1 플러스 R. 항의 개수 전체 N개 마이너스 1까지. 요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원리 합계입니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문제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저기 내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거 있지? 합해서 답 써놓은 거. 저게 지금 책에 아마 거기 공식처럼 나와 있을 텐데 절대로 저거 외우지 마세요. 이걸 내가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절대로 저걸 외워서 대입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저런 방식으로 다 쓰는 거야. 즉 풀이는 이 공식을 대입하는 게 여기서부터 풀이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다 풀이야. 볼래? 어떻게 한다? 매년마다 매년 초에 12년 동안 넣습니다. 1년째 초 얼마 넣을 거야? 20만 원. 2년째 초 얼마 넣을 거야? 20만 원. 쭉쭉쭉 12년째 초에 20만 원. 그리고 12년째 말에 나 돈을 찾을래. 그때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니? 이거 보러 갈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넣은 20만 원은 이자가 한 번 붙었겠죠. 5%. 1년이 흘렀잖아. 20에서 1.05의 비율로 한 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넣은 얘는 20 곱하기 1.05에 몇은? 자, 몇 년 흘렀어? 해서 12년 흘렀어요 해도 좋은데 그렇게 볼 필요까지 없는 게 결국은 더하는 것 자체가 20개잖아. 12번 넣었잖아. 1년 초부터 12년째 초까지. 그럼 너희들이 1승으로 출발해서 똑같이 20개 맞춰주면 돼. 당연히
20승 가면 되겠고, 맞죠? 그 녀석들에 대해서 뭐 하자? 합을 구해주러 갑니다. 그거는 뭐다?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등비수락 공식으로. 첫째 항 1승. 그럼 뭐 여기 뭐야? 항의 개수승 12개. 됐나요? 그럼 분모 이제 0.0으로 바꿔 써도 돼? 분모 이제 0.05. 이 0.0 어떻게? 빵빵 빵빵. 그러면 답은 5 약분 4 얼마야? 420 곱하기 2에 1.8 곱하기 빼기 1 0.8 계산해주면 42 곱하기 8 한 번 더 계산해주면 48 32 336만 원이 다 된 거예요. 됐나요? 요렇게 푸시는 겁니다. 대략 어떤 느낌이고 어떤 흐름인지 대략적으로 좀 이해가 되니? 자,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너희들한테 풀이에 제발 부탁이니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전체를 그리세요. 그래서 너네들의 오늘 목적은 그려보는 거. 오케이? 이런 유형이 총 3가지 또는 크게 보면은 4가지가 있어. 세부적으로 보면 4가지가 있어. 그 크게 보면 3가지인 녀석을 오늘 하나하나 다 그림을 그려보고 내가 왜 그려보라고 하는지 그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 되게 헷갈려 공식이. 외우지 말고 만들어가는 이유를 이 유형들을 설명하면서 쭉 들어갈 거고 오늘은 그게 끝. 그래서 실제 숙제는 한 20개, 30개 몇 개 안 됩니다. 알았죠? 오늘은 쉬어가는데. 자, 어쨌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대충 어떤 식으로 접근 문제 푸는지 알겠지? 알았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질문이 아니라 하나만 더 알려줄게. 뭐냐면 너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예금과 적금이 뭔지 알아? 해서 적금만 설명했지. 예금이 뭔지 아냐? 예금과 적금의 차이 알아? 어? 잘 모르겠어? 이 상식들이 없는 거야. 뭐야? 오늘 왜 이래? 예금과 적금의 차이가 뭔지 몰라? 예금은 그냥 쉽게 말하면 로또 당첨돼서 통장에 넣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넣어놓고 쭉 냅둬 놓는 거. 그걸 예금이라고 하고 적금은 말 그대로 매달 매년 일정한 금액 계속 집어넣는 거. 그걸 적금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이게 풀다 보면 여기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예금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야. 애들이 갑자기 선생님 예금은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냥 이게 예금이야. 그냥 한 번 넣고 이자 받을게요. 알았지? 이게 그냥 예금이다. 알았죠? 적금은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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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들을 합한 거고. 알았지? 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적금은 끝. 근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걸 계속 그려주세요 라고 했어.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자, 여기 혹시 문제 있는지 예시 문제를 먼저 보고 가자. 이게 예시가 116번부터 있니? 없으면 만들 거고. 여기 있네. 자, 117번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풀란 얘기는 아니고 풀어볼까 라고 하면은 문제 또 방금과 풀이가 다릅니다. 자, 잘 봐. 뭐가 달라졌어? 자, 방금 문제랑 다른 점 하나 찾아봐. 숫자 다른 거 말하면은 때릴 겁니다. 연이율 당연히 다를 수 있고요. 기간 당연히 달라요. 그거는 말고 그건 당연히 다른 거고. 다른 건 딱 하나 있어.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 글자가 달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바뀌었어. 뭐? 이거 하나. 매년 초에 넣다가 지금 매년 말로 바뀌었지. 그거 하나 바뀌었습니다. 간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 1년째 초, 2년째 초, 아니 뭐래 말이라네요. 말, 삑삑삑삑 10년 동안 10년째 말. 자, 그럼 돈을 언제 넣어? 말마다. A1 10만 원. 10만 원. 띠디디딕 10만 원. 그런데 돈을 언제 찾는다? 10년째 말에 찾는다. 마지막에 넣은 돈 이자가 안 붙어요. 알았죠? 그거 하나 다 바뀌었어. 근데 처음에 넣은 돈은 계속 이자 붙어. 큰 틀이 바뀐 건 아니야. 자,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9년 흐른 거 맞죠? 구성해도 좋고.
또는 전체 넣은 횟수가 1년째 말, 10년째 말까지니까 10번 넣었지. 0승부터 출발했으니까 9승까지 가야 10개죠. 그렇게 개수로 세도 되고. 어쨌든 답을 구하자. 합을 구해보자. 그럼 뭐야? 1.05 마이너스 1, 0.05. 첫째 항이 좀 다르지 않아? 뭐? 첫째 항에 이자가 안 붙어 있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가 다릅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명칭은 너네가 직접 뭐 시험 문제 풀면서 쓸 일은 없는데 그냥 뭐 알아만 두자면 얘는 주기 할 때 그 기간마다 머리 숫자, 머리에 즉 초에 불 납입하는 거. 맞죠? 돈을 집어넣는 거. 근데 얘는 기말불. 그 기수불과 기말불이라고 하면서 기간의 초에 넣느냐, 기간의 말에 넣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뭐 하나 달라진다? 첫째 하나 달라집니다. 그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 만들어 가세요. 아까 말했듯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봐야 한 개 나올까 말까야. 그걸 위해서 공식 외울 게 너무 많아. 외우지 마세요. 그리세요, 그냥. 알았지? 평소 연습은 한 문제를 위해서 10시간을 연습을 하든 10일 동안 연습하든 상관이 없잖아. 그지? 시험 때 딱 하나를 해야 되는데 공식 외우다가 또 시험 전날까지 공식 외우지 말고 그 문제 안 나올 가능성도 커.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그래요. 연습도 많이 못하게 될 거거든. 예시 문제가 많이 없어서. 알았지? 자, 이거 하나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하나 달라지냐면 이제는 책이 없어. 한 문제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저기 최종 점검. 그래서 내가 다른 교재를 가지고 다른 예시를 들어줄게. 책은 이제 넣으셔도 되고요. 내가 보여주는 문제를 뭐 쓰는 거 또는 그냥 가볍게 들어보거나 사진 찍어가는 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삐짜. 1412번이었나? 오케이, 맞다. 자, 간다. 자, 새로운 유형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여기 유형 이름 너네 책이 없으니까 보여주면은 원래 학계가 상환이라고 해요. 상환. 얘들아, 또 상식으로 물어볼까? 상환이 뭐게? 상윤아, 상환이 뭐게? 큰일 났다. 너네 나중에 진짜 돈 여기저기 딱 떼이겠다. 상환이 뭐야? 진서가. 아하이, 그냥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쓰자면 그냥 빚 갚는 거, 빚. 카드 빚을 갚든, 대출 빚을 갚든, 그냥 친구한테 빌린 돈 갚든. 알았죠? 상환은, 아씨, 다 지웠다. 아이씨. 상환은 쉽게 말해서 빚 갚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으니까 지울게. 자, 그때, 이제부터 너네가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를 조금만 생각을 해봐. 상환은 매달 갚을 거니까 월 이율로 가자. 자, 우리가 결국 하고 있는 거, 앞으로 해야 되는 거에서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현금 가치라는 걸 생각을 해봐. 지금 현재의 100만 원과 10년 뒤의 100만 원은 다른 가치를 띠고 있지. 지금 현재의 1000만 원과 10년 전, 20년 전의 1000만 원은 굉장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뭐 그랜저 한 대 값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래요. 20년 전, 30년 전에 그랜저 한 대 값 1000만 원 안팎. 그리고 요즘 집 한 채 값 뭐 억 단위 우습지. 세종 어떻게 보면 뭐 세종 특별자치시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로 기준으로 잡으면 솔직히 변두리잖아. 충청도에부터 있고 그죠? 한 집 한 개당 뭐 좀 싼 집은 3억에서 비싼 집은 한 5억, 8억? 근데 서울은 한 30억 하죠. 근데 뭐 한 3억, 5억 해보자. 예전에 한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쯤 너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뭐 좀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집 한 채 값 1억이면은 진짜 좋은 집 샀다고 알고 있어 나도 대충 몇 천만 원이면은 집 한 채 사. 주공 아파트 이런 거는 몇십 년 전에는 그지? 근데 실제로 가치로 따지면은 같은 가치를 띠고 있지. 지금의 한 3억 5억과 그때 당시에 몇 천만 원 또는 1억은 그죠? 그죠?
그런 가치들이 왜 달라져?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그냥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좀 뭐랄까 우리나라 자체가 좀 잘 살게 된 거, 이거 뭐 무슨 단어가 안 떠오르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환율도 있고,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있냐? 물가 상승률도 있고, 뭐 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 다 같은 말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 현금 가치가 다 달라. 그 현금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현금 가치는 실제로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따져야겠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요인들을 따질 수는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현금 가치를 딱 따지는 기준 하나가 무조건 뭐다? 은행에 넣었다면. 은행 이자율을 통해서 가치를 따져보자. 이거 하나 쓰는 거야, 우리 고2니까. 알았니? 오케이? 자, 그럼 상환을 한번 생각해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돈을 빌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렸다 치자. 내가 명호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 내가 다음 달부터 10개월 동안 갚는다 치자. 매달 100만 원씩 갚아서 10번 갚으면 끝이냐? 아니지. 뭔가 잘못됐지. 왜? 명호는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돈을 뭔가 굴리든 은행에 넣었든 뭘 하든 굴렸다면 그 1,000만 원은 10년 뒤에는 뭐 2,000만 원이 되어줄 수도 있고 1,200만 원이 되어줄 수도 있겠지. 맞지? 그거에 맞춰서 나도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첫 달에 갚는 100만 원과 마지막 달에 갚는 100만 원 자체도 그 가치도 다르고. 그지? 그래서 그 가치를 맞춰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기준이 뭐다? 은행이라고. 자, 갑니다. 1개월째. 2개월째부터 이제 돈을 갚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 N개월 동안 돈을 갚는다 치자. 근데 이번에도 뭐 그 원래 이제 대출 상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따지는 거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갈 거야. 그리고 현재 빌린 금액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얼마를 빌렸다? B1을 빌렸다고 쳐보자. 이 B1은 보통 주어지겠지. 자, 그때 우리는 뭐 한다? 돈을 갚는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너 1,000만 원 빌린 거 1,200만 원 갚아. 은행의 이자율이든 뭐든 현금 가치를 따져서 뭔가 계산했다 치자. 그런데 돈을 받는 명호가 너 100만 원, 그래서 1,200만 원을 갚을 거니까 매번 120만 원씩 갚아 라고 하면 얘도 양아치지. 왜? 내가 처음에 갚는 돈은 그것도 지가 은행에 넣어놨다면 그거는 10년 뒤에 10개월 뒤에는 좀 다른 금액일 거 아니야. 그래서 현금 가치를 무조건 한 시점으로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마지막에 갚고 끝 N개월째 마지막 갚는 시기로 맞춰주는 것 뿐이지. 그러면 얘는 명호는 돈을 받았어. A1을 받았어.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해? 은행에 넣습니다. 이자율 1 플러스 R만큼 몇 번 붙었어? 한 번도 안 붙었겠죠? 그런데 내가 처음에 갚은 금액은 은행에 넣었다면 돈이 열심히 붙어 있겠지. 이자가 1 플러스 R만큼 몇 번? 전체 N개 0부터 N-1승까지. 그 녀석들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까 뭐랑 느낌이 비슷해? 밑에 쓰자. 뭐랑 느낌이 비슷해? 기말부르랑 약간 비슷하지. 첫째 항이 이제 안 붙었으니까. 그래서 1 플러스 R-1분의 R분의 첫째 항 A1 에다가 1 플러스 R라는 공비를 가지고 항의 개수 승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합이야. 알았지? 근데 그 금액이 처음 빌린 B1이면 또 내가 양아치지. 그지? 얼마까지 맞춰줘야 돼? 만약에 얘가 B1을 받자마자 은행에 넣었다면 그 금액에 맞춰줘야지. 그래서 B1을 넣었어요. 1 플러스 R이라는 이자 몇 번 붙었어? N번 붙었겠지. 왜? 여기는 한 번 더 시기가 흘렀으니까. 알았니? 어떻게 보면 여기는 0개월째고 여기는 N개월째니까 N 빼기 0, N개월 흘렀잖아. 맞죠? 예. 그래서 뭐 한다? 이 두 개가 같아지세요. 끝. 이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뭐 하나 추가됐어. 이거 한 줄. 나머지는 기말물 기술비랑 똑같아. 적금이랑 똑같아. 얘도 받자마자 돈을 계속 은행에 집어넣는다면 그리고 처음에 한번 받은 거를 예금을 했다면 일종의 예금과 적금 비교하는 거지. 알았지? 자, 가볼까요? 철수는 이달 초에 자가용 구입했어요. 나머지는 다 갚았는데 다 현금으로 박치기 했는데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돈을 빌린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 얼마? 1,000만 원. 자, 그래서 다음 달부터 1개월째부터 돈을 갚기 시작해요. 그걸 보통 물어보겠죠. 얼마 갚을래? 몇 개월? 24개월 동안 갚을 거래. 네? 24월은 뭐야?
24개월 동안 갚을 거래. 그때 매달 얼마씩 갚으면 되니? 이 A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잖아. 자, 그러면 현금가치 어디? 마지막 갚는 시기로 맞춰준다. 근데 뭐 미리 얘기하지만 이 현금가치는 사실 현재로 맞춰도 답은 나오고 1개월짜리로 맞춰도 답은 나오고 그냥 7개월짜리로 답 맞춰도 답은 나와. 알아서? 근데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뭐 1.05에 뭐 24승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걸 제공하는 재료를 따라갈 거라고. 그 재료가 항상 이렇게 24승 요딴 식으로 줄 거라서 그냥 마지막 제일 미래로 맞추고 있는 것 뿐이야 그냥. 알았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돈 갚은 거 받자마자 자동차 회사 돈을 은행에 넣었다면 그냥 A1이 되어 있을 거야. 지금 이자율이 몇 퍼지? 1%? 1.01에 0승. 한 달도 안 흘렀거든. 근데 처음에 돈을 받은 거는 은행에 넣었다면 이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현금 가치가 어떻게 맞춰져 있을까? 1.01에 전체 개수가 24개, 0부터 시작했으니까 23승. 됐니? 그 녀석들을 싸그리 다 뭐 해봅시다? 더 해봅시다. 뭐요? 0.01분의 첫째 항 A1. 0승이라서 생략. 1.01이라는 공비의 항의 개수 24개. 마이너스 1. 됐죠? 자, 그 금액이 뭐다? 1,000만 원을 자동차 회사가 받자마자 은행에 넣었다면 1,000만 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1에 24승 붙어 있겠죠. 그 두 개가 같아지세요를 풀고 있는 거야. 계산해볼까? 좌변. 1,000만 원 곱하기 1.01에 24승. 이거 1.27이네. 1,270이다, 그지? 1,270만 원이 되어 있대요. 간다. 얘는 이거 100분의 1이니까 100을 위에다 곱하면 100A 곱하기 바로 쓸까? 1.01에 24승 1.27 빼기 1이니까 0.27. 어머 27A네. 따라서 A1을 구해주면은 이거 안 떨어지던데. 얼마야? 대충 40몇? 4, 7, 28, 4, 28 9, 1, 0 얼마? 6, 7, 7 된다. 이 74. 47점 몇만 원. 근데 1,000 미만은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47만 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하고 끝나는 거야. 자, 다시 말하지만 그냥 냅다 공식 쓰지 마세요. 헷갈려. 아까 봤잖아. 단어도 아니야. 글자 하나 바꿈으로써 문제가 바뀐다.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려주세요. 알았죠? 자, 이 문제 혹시 쓸 거 있는 사람들은 얼른 쓰시고요. 다 쓴 사람들은 내가 새로운 문제 하나 띄워놓을게요. 요 문제 1415번입니다. 이거 하나 풀어보세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반도 그렇고 잘못 읽는 애들이 있어. 이게 아직까지 그냥 이런 금액 이런 돈과 관련된 상품들은 너희들이 직접 알아보고 뭐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한 적이 없어서 그렇겠지. 너희들이 요 문제를 보자. 매년 말에 800만 원씩 받는 거야. 매년 얼마를 받는지를 모른다가 아니야. 매년 800, 800, 800, 800. 알았지? 상현아. AAAA가 아니야. 800, 800, 800, 800. 알았죠? 자, 매년 말, 1년 말마다 이게 지금 올해부터 매년 말이니까 올해를 그냥 1년 말이라 두를게. 알았죠? 올해 1년 말. 그리고 다음 해, 내년 2년 말. 찍찍찍찍 10년 동안, 10년째 말. 그때마다 얼마? A1이 아니라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알았죠? 이거야. 그거를 어떻게 하겠대? 현재가 있을 거야. 현재라고 하지 말자. 그걸 언제? 올해 초. 올해를 내가 1년으로 잡았으니 여기도 1년 초라고 볼게. 이때 돈을 땡겨 받고 싶은 거야. 얼마를 받으면 되니? 알았죠? 그러면 또 비교를 해보는 거야. 두 개 금액이 똑같아야지 뭐. 내가 만약에 A1을 받았다면 그 돈을 은행에 가만히 넣어둔 거야.
받을 때마다 똑같은 이율 몇 퍼? 몇 퍼? 5퍼. 5퍼짜리 통장에다 다 때려 넣어서 모아놓은 돈이 그 돈이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나도 손해 아니고 연금 뭐 주는 회사도 손해가 아니겠지. 맞잖아.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이걸 다 일로 당겨도 답은 나와. 실제로 이쪽을 당겨서 푸시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알았죠? 근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재료는 항상 10승으로 줄 거야. 이게 마이너스 10승이라면은 과거로 당기는 게 쉬울 수 있어. 이자 붙기 전이잖아. 근데 지금 그냥 플러스 10승이잖아. 이자를 붙인 후가 편할 거거든. 그래서 기준 어디로? 여기로 맞추는 거야. 알았나요? 연금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실제로 이쪽으로 당기시는 사람들 진짜 많다. 알았지? 근데 미래로 당기세요. 똑같아. 여기로 맞춰도 답은 나오고 내가 아까 말했지. 그냥 7년째로 맞춰도 답은 나온다고. 3년째로 맞춰도 답은 나와. 똑같이 나와. 알았지? 계산이 좀 용이한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서 그렇지. 자, 어쨌든 가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지막에 받은 돈을 은행에 넣었다면 이자는 안 붙었어요. 1, 5%. 근데 처음에 넣은 돈은 이자가 열심히 붙었겠죠? 몇 번 붙었을까? 시기상 9년이 흘렀어요. 구성도 좋고 전체 개수가 10번 받는 거니까 10개예요. 얘도 10개. 0승부터 출발했으니까 9개 해도 좋고. 그래서 그 녀석들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또 약간 기말불 같은 느낌이죠. 1.05 마이너스 1, 0.05분의 분자 첫째 항 800밖에 안 되죠. 짠. 그래서 1.05 공비의 몇 승? 항의 개수 10개 승. 그것과 내가 만약에 A1을 쭉 넣어놨다면 A 이자가 몇 번 붙었을까요? 10개. 10번 붙었겠죠? 그들이 같아집니다라고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좌변제는 1.05에 10승 1.6 0.6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알았죠? 자, 얘 얼마야? 100분의 5니까 20분의 1, 20배. 그러면은 1600 곱하기 0.6인데 이렇게 가자. 그럼 얼마야? 960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자, A는 얘가 10분의 16 옆으로 넘어와서 16분의 10 얼마야? 6 답은 얘 0 하나 어디 갔어? 아니, 9,600이잖아. 그래서 답은 6천만 원. 알았음? 이렇게 끝나는 거야. 뭐 계산이 그렇다 치고 여기까지. 두 개 갖도록 비교하자. 미지수가 어디 붙느냐 차이죠. 그죠? 결국 상환은 얘가 상수, 얘가 미지수. 연금은 얘가 상수, 얘가 미지수. 알았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아까 진석이한테 얘기했던 게 진석이가 맞다 틀렸다 답을 맞췄다 틀렸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안 그렸어. 근데 실제 학교 기출문제 이거 딱 하나 나오면 됐지. 많이 나오면. 그 한 문제를 너무 그냥 지금처럼 공식에다 대입해도 풀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줄까? 아니. 아닌 학교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장난을 치기 시작할 거야. 알았어? 그 문제를 지금 책 문제는 아니고 요거 문제로 보여주면 있잖아. 바로 요 문제입니다. 자,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읽어봐. 아야. 뭐가 달라졌어? 일단 적금이죠. 근데 적금인데 뭐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어? 자, 읽어볼까? 매년 초 3% 이주. 첫 해 100만 원 적립. 매해 100만 원 적립? 아니. 두 번째 해부터는 매년 금액을 늘리는 거야.
그럼 이걸 공식으로 풀 수 있겠어? 절대로 없습니다. 왜? 공식은 일정한 금액이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림을 그리세요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근데 쉬운 편에 속해. 왜? 하필이면 늘리는 3%나 이자율 3%나 똑같거든. 근데 실제 문제는 늘리는 거는 1%, 이자는 3%. 또 바꿀 수도 있어. 장난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문제가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넣지, 얼마 넣지, 얼마 넣지, 얼마 넣지 하면서 금액을 바꿔보는 거야. 자, 요거 두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알았죠? 이거랑 아까 내가 1% 3%한 거. 자, 어차피 책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쳐다보세요. 너네 책은 아니니까. 자, 간다. 2020년 1월 1일부터 매년 초에, 자, 20년 초, 30년, 뭔 소리야, 미쳤나봐. 아니, 왜 이래? 21년 초, 쪽쪽쪽쪽, 어디까지? 2029년까지 돈을 넣고 29년 말에 돈을 찾을 거야. 자, 원래라면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었겠지. 근데 지금 뭐야? 보통 여기다가 이상한 말 붙여. 그냥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뭐 요딴 말 쓸 거예요. 어쨌든 금액이 바뀌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됐겠어? 넣은 금액 자체가 많이 붙었지. 몇 년 흘렀어? 총 10개잖아. 개수를 세는 게 제일 편하다. 10개잖아. 몇 승? 무슨? 알았음? 자, 그때 29년 말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을 찾아보자. 뭐야? 자, 색깔 맞춰줄게. 얼마 넣었어? 100만 원 곱하기 1.03의 9승이라는 돈을 넣었는데 이자 몇 번 붙었어? 1.03에 1승 붙었어. 왜 쉬운지 알겠냐? 마지막에 넣은 돈, 아니 먼저 처음에 넣은 돈은 100만 원이었어. 그런데 1.03에 몇 승? 항이 10개라 그랬죠? 몇 번? 10번 붙었겠네. 어때? 이거나 똑같지? 그래서 이번엔 등비수의 합이 아니라 그냥 100만 원 곱하기 1.03의 10승이라는 돈 자체가 10번 들어가 있는 거야. 쉽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문제 좀 바꿔볼 거야. 실제 합격 기출 문제 장난치기 시작할 거야. 이거는 1%씩 밀리는 거야. 자, 우린 이걸 다 더할 겁니다. 한 개만 더 써볼까? 이전에는 이 돈이 이자가 2번 붙었을 거야. 됐나요? 자, 간다. 합 어떻게 구해? 공비 얼마야? 이게 공비죠. 빼기 1. 첫째 항 뭐예요? 공비 얼마라고요? 1.01은 나누고 1.03은 곱합니다. 1.01을 나누고 1.03 곱하는 거야. 이게 공비야. 그게 지금 몇 개? 10개. 끝. 이거 계산하라는 재료를 던져주겠지. 이거는 그림 안 그리면 못 풀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꼭 그리는 연습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기출문제는 딱 한 문제다. 그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있잖아. 공식으로 풀었던 사람, 그냥 뭐 뭔가 생각은 했지만 공식처럼 만드는 걸 머릿속으로만 그냥 생각했던 사람 등등등등은 첫째 항에만 집중한 사람 등등등등 아마 이 문제 못 풀 겁니다. 진짜 많이 틀려와요.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힘은 좀 빠져. 시험 공부를 할 때가 되면 원리학도 공부하느라 힘 빠져. 왜?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불확실한 녀석 하나 때문에 하루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 오늘 하루 썼잖아, 수업. 그지? 하루 종일 공부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안 나오면 좀 허무하긴 하지. 근데 나오면 거저주는 문제처럼 맞춰야 돼. 알았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자, 어쨌든 숙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몇 문제가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책 문제를 안 건들고 내가 다른 문제를 건들다 보니 내가 번호 써놓은 거 한두 개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숙제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27개 문제 그것만 숙제로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일반이니까 가방 싸면서 들어. 수일반이니까 우리가 수업이 아마 한 많으면 5번 정도 남았을 거야. 4번 아니면 5번 남았을 텐데 그동안에 우리가 수열의 합과 귀납법, 그 수열의 합, 귀납법을 총 3번 정도면 끝나거든.
많이 진짜 많이 잡아봐야 4번이고 3번이면 끝나 보통. 기납법은 2번, 토요일에 합 1번. 그러면 그 남아있는 마지막 1번 또는 2번의 수업은 아마 우리가 기출문제를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주말반은 4번 남았고 우리는 5번 남았을 거야. 우리가 수요일까지 수업하거든. 일요일은 쉬는데 그 3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때는 쉰다. 알지? 학원 방학이다. 어쨌든 그 전까지 해서 아마 5번에서 4번 정도 수업이 남았을 텐데 그 1번에서 2번 정도 남는 수업은 좀 기출문제를 실제로 좀 다뤄볼 겁니다. 메인 테마를 어디로 잡을지 중간으로 잡을지 기말로 잡을지 2개를 그냥 합쳐버릴지 그냥 좀 고민 중인데 웬만하면은 나는 기말로 잡으려고 해요. 삼각함수도 후반부 그래프랑 그 활용 사인 법칙 삼각형 이런 거 그쪽 그리고 수열 여기를 다루게 되는 기말이 일단은 메인이 될 거다. 만약에 하나를 잡는다면 알았죠? 오케이 아무튼 고생들 했고요. 잘 가요.